네, 지난 개막 특집에 이어서 이번에도 저희가 특집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지난번 게스트분들이 이제 간손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간손미란 이런 거다. 10개 구단의 간손미 특집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간손미는 저희 방송 이름의 모티프인데요. 간홍, 송건, 미축 이 세 사람을 일컫죠. 그 전부터 이제 삼국지 팬들 사이에서는 애매한 능력자의 대명사로 꼽혔는데요. 이말년 작가의 만화를 통해서 이제 더욱 대중화가 됐었죠. 그래도 뭐 나름대로 유비수화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했던 간손미 같은 인물들을 KBO에서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구단당 한 명씩 선정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인물이 많다 보니 이번엔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엔 특별히 지난해 순위가 아닌 창단연도 순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프로야구 원년 6개 구단이었던 두산, 삼성, LG, 기아, 롯데를 이번에서 다루고요. 그리고 한화, SK, 키움, NC, KT는 다음 회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개 구단 간손미를 토대로 최종 KBO 간손미 랭킹 1, 2, 3위도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선정하시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세우신 기준이 있나요? 사실 저희가 이제 녹음하기 전까지는 이제 뭐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축 형님도 같이 하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오늘은 저희 3명이 참여할 계획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수의 경우에는 1000타석 이상 그리고 WAR이 3 이상 시즌이 없는 선수로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3을 넘었다는 거는 너무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하지 않고 오래 한 선수들을 좀 위주로 찾아봤습니다. 저 역시 뭐 비슷하게 기준을 세웠는데 일단 한 팀에서 오래 있는 그런 터줏대감 선수들을 기준으로 삼은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비슷할 것 같아요. 이 선수가 너무 잘하면 안 돼요. 뭐 스타, 우리가 뭐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부를 수 있는 선수는 다 빼야 됩니다. 너가 스타가 아니야. 10점 만점에서 한 7.6점 뭐 그렇죠. 이 정도 네. 사이에 있는 네. 있어야죠. 우리가 이제 삼국지 게임 때문에 사실 이 한 간손미가 묶인 것도 있는데 코웨이 그렇죠. 게임 때문에 이들의 뭐 능력치라고 해봐야 한 70대, 그렇죠. 뭐 정치력, 좋아봐야 네. 뭐 80대 초반.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야구 선수로서도 90점짜리 선수는 절대 간손미가 될 수 없고요. 한 가지라도 잘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어정쩡하게 그래도 제일 잘하는 게 70점대 이 정도면은 간손미라고 할 만하겠다 이런 또 기준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도 간손미 정도면 이제 C급은 아니다. B급은 된다라는 그런 프라이드를 좀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10년 이상 뛴 선수, 이제 해당 팀에서 10년, 그리고 입단을 딴 데서 했더라도 앞에서 이제 입단한 팀에서 짧게 뛰고 와서 10년 이상 뛰어준 선수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뭐 도겸군에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은퇴를 그 팀에서 해야 되고 또 1차 지명은 뺐습니다. 이제 기대치가 너무 높은 선수들은 간손미랑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1차 지명도 제외했습니다. 그러면 두산부터 시작해 볼까요? 두산은 사실 워낙 2000년대부터는 화려해서 뭐 어떤 선수들 선택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저부터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이현승 선수를 선정을 했어요. 뭐 이현승 선수 뭐 국가대표도 했으니까 A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약간 좀 스토리를 저는 봤는데 이현승 선수가 원래 그 히어로즈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현대부터 시작을 했죠. 이제 프랜차이즈 시작은 현대에서 시작을 했지만 히어로즈를 거쳐서 두산으로 와서 이제 두산의 터줏대감이 됐는데 마치 이제 이 히어로즈와 그러니까 현대 유니콘스와 그 히어로즈 시절은 그 도겸군 시절 미축처럼 근데 이 두산으로 와서는 그 이제 유비군에 종사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현승 선수가 그 두산으로 가게 된 게 사실 히어로즈 자금난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물론 돈이 뭐 지금은 이제 물론 두산도 그 모그룹 때문에 좀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이 다 이미 까졌으니까 공개된 트레이드니까 현금 트레이드였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때 좌완 트리오 마일영, 장원삼, 이현승을 다 팔았죠. 다 팔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돈 없는 구단에서 돈이 있는 쪽으로 팔려갔는데 그와 좀 약간 비슷하게 미축 역시 뭐 물론 자기 자신이 돈이 많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옮겨가서 그쪽에 이제 부를 좀 늘려갔다는 측면에서 좀 이현승 선수가 저는 좀 미축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현승 선수를 꼽아봤고 물론 이 미축도 B급 무장만은 아니잖아요. 뭐 나중에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유비가 이제 입촉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공헌이 제갈량보다도 높은 뭐 그런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래도 이현승 선수 정도면은
두산에서 굉장히 좀 오랫동안 2010년부터 해서 지금 올해로 이제 11년 차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왕조를 좀 열기도 했고 했기 때문에 이현승 선수가 좀 어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의 뭐 미축 같은 경우는 대학으로 치면 이제 총장은 제갈량인데 미축 이사장이죠. 네. 그리고 조인식 기자랑 저랑 이제 똑같은 장원진 선수를 네. 골랐어요. 장원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92년에 입단해서 2008년에 은퇴했습니다. 이제 원클럽 매니저 대표적인. 뭐 사실 화려하지는 않아요. 2011년부터는 이제 코치를 하고 있고 체격이 되게 큰데 홈런 타자가 아니거든요. 교타자죠. 네. 네. 최고 홈런이 7개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적은데요. 네, 그러니까 임팩트가 강한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팀의 상징적인 선수로 오래 뛰었고 뭐 WAR 3 이상 시즌도 한 번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최다 안타왕 한 번 있을 네, 거예요. 그 네. 시즌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조용히 뭐 잘했던 선수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누적 기록은 근데 두산에서도 랭킹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아니 근데 WAR이 3인 그러니까 최다 안타왕을 했는데 WAR이 3밖에 안 돼요. 홈런이 없으니까요. 아, 수비도 뭐 네, 코너 포지션이 코너 외야수고 코너였으니까. 예. 쉽지 않죠. 그러니까 통산 WAR도 사실 8.93이에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뭐 뛴 시즌 수에 비하면 10점이 안 된다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 시즌도 있었을 그렇죠. 수 있죠. 네, 말년에는 좀 이제 마이너스 시즌 생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우승에도 2번이나 공헌을 했고 사실 오랫동안 한 팀에서 생활을 해왔고 지금도 코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는 좀 기여도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주전을 오래 한다는 거는 이제 이 선수 자체가 공헌하는 것도 있지만 팀의 육성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프런트한테도 되게 고마운 선수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이제 삼성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 역시 뭐 1982년 원년팀인데다가 프랜차이즈 스타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 스타를 뺀 우리가 간손 믿고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 한번 먼저 네, 저부터 해볼까요? 저는 뭐 걸사마님을 한번 뽑았습니다. 김재걸 코치. 1995년에 입단해서 이제 2009년에 삼성에 입단했고요. 사실 조인식 기자라면은 김재걸 코치를 무조건 안 뽑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입단할 때 되게 기대치가 컸거든요. 현대 피닉스죠. 추억의 예. 스카우트 파동이 있었던. 예. 현대와 삼성이 서로 데려가려고 했었던. 근데 사실 뭐 입단하자마자 기대치에 비해서 크게 뭐 실력을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당시에 이제 백인천 감독이었나요? 당시 이제 삼성이 리빌딩을 했었잖아요. 아마 이대호 기자는 잘 기억할 텐데 그때 뭐 3루 김한수, 1루 이승엽, 뭐 2루수 정경배, 뭐 유격수 김태균 이렇게 젊은 야수들로 개편을 했는데 그 안에 김재걸 코치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 이때는 우용득 감독이었죠. 우용득 감독. 예. 아무튼 이제 그 멤버에 들어가지 못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대주자 전문 요원으로 됐는데 대수비 대주자로 15년을 뛰었다는 게 상당히 대단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빨리 대체자가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없었어요. 마땅히. 워낙 방망이가 좀 안 되다 보니까 김재걸 코치가 그런 면이 있었는데 수비 하나만큼은 정말 국가대표급이었잖아요. 그렇죠. WBC도 갔어요. 그렇습니다. 뭐 2006년 WBC 아마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때 빼곡이어서. 대주자로도 네. 많이 나왔고요. 예. 대주자 대수비 전문 요원이었죠. 그때도. 벌써 그게 14년 전 얘기네요. 그리고- 이래 WBC가. 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픈 기억인데 2002년 한국 시리즈에서도 그 대역전극의 시발점이 김재걸 코치였어요. 맞습니다. 펜스 맞는 이루타가 네. 있었죠. 그걸로 6대 9에서 10대 9로 뒤집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존재감이 아주 없진 않았어요. 이 요즘 같은 파워2를 중시하는 트렌드였으면은 김재걸 선수가 이렇게 입단할 때 지금만큼 그때 당시만큼 큰 기대치를 갖지는 않았을 텐데 이때는 그 야구를 예쁘게 한다 뭐 그런 게 그 전통적인 스카우트들의 안목이 되게 중요했던 시절이라서 김재걸 선수가 굉장히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었죠. 사실 저도 김재걸 코치를 하고 싶었는데 먼저 하셔갖고 좀 삼성에 대한 애정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오래 뛴 다른 분을 좀 선택을 하고 싶어서 저는 강봉규 코치를 골랐거든요. 김창희 코치도 사실 고민을 했는데 아. 네, 강봉규 코치를 저는 골랐습니다. 이 강봉규 코치도 사실 시작은 삼성이 아니었어요. 두산에서 시작을 했고 뭐 워낙 아마추어 때는 날리던 타자였잖아요. 고려대 4번 타자 출신으로 굉장히 큰 기대를 모았지만 두산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활약을 못하고 이제 2006년에 삼성으로 와서 삼성에서 2015년까지 10년을 뛴 다음에 은퇴를 했었는데 워낙에 이제 강봉규 선수로 할게요. 지금 선수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선수라고 이제 칭하자면 크게 눈에 돋보이지는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
팀에서 4번째, 5번째 외야수로서 그렇죠. 네, 정말 누가 뭐 만약 한 명이 내려가면은 무조건 그 자리를 채우는 바로 투입이죠. 바로 투입되는 그런 선수였는데 그래도 한 번 인생의 전성기가 있잖아요. 2009년 삼성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 미스테리라고 얘기했는데 22 두 명 나왔던 그 그게 시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강봉규, 신명철이었잖아요. 내외야 한 명씩. 예. 그래서 2009년에는 타율도 이제 3할 1푼인가 치고 홈런 20개에 도루 20개 딱 채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기자 일을 하기 전이라 삼성 팬이었는데 일개 제발 20-20이라도 해라. 이때 삼성이 롯데랑 그 4강 싸움을 하다가 그렇죠. 밀려서 떨어졌는데 이거라도 해라 그래서 제가 많이 응원했던 기억이 나서 결국 이제 달성을 했었는데 어쨌든 2015년까지 이제 삼성에서 뛰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삼성에서 지금 코치를 하고 있는데 그 약간 이 이미지 자체가 강봉규 선수도 이제 지도자 때는 삼성 팬들이 사실 2016년부터 지도자를 했으면은 삼성 팬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시기부터는. 그렇죠. 예. 성적이 안 나왔을 때부터니까 그래서 뭐 철밥통이다 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결국 이제 1군 타격 코치 하다가 지금 2군 주루 코치로 네. 들어가 있는데 근데 아무리 1군 타격 코치라고 하더라도 안 되는 선수를 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아니 이게 저도 기자 생활을 몇 년 하다 보니까 코치를 욕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이게 선수가 못하는 건데 항상 이제 부모들은 애가 공부를 못하면 선생을 탓해요. 예, 근데 그냥 애가 머리가 안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코치를 탓하진 못하겠더라고요. 그 하나 코치들 칭무원 소리 듣다가 두산 오니까 우승 코치 되잖아요. 예. 코치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치가 특히나 1군 코치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1군에 있는 선수들은 대부분이 자기 이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막 이걸 뜯어고치고 이런 코치들은 오히려 뭐 옛날에야 뭐 이제 몇몇 뭐 용달 매직이니 뭐 이렇게 좀 각광받는 타격 코치들이 있잖아요. 무관 매직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젠 또 그런 분들이 잘 안 통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원포인트로 잡아서 이렇게 잘 안 될 때 하나씩 이렇게 찝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은 코치지 뭐 자기 스타일대로 이렇게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가는 코치들은 요새는 좀 성공을 좀 하는 사례가 없다 좀 싶거든요. 자기 이제 개성을 살려주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강봉규 코치도 그 리더십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선수 시절에는 주장도 그렇죠. 하고 그만큼 정말 터줏대감 삼성의 두산 느낌이 별로 없는 그런 진짜 삼성 프랜차이즈 같은 느낌이었는데 저는 이분이 간선미의 진짜 잘 어울리라고 생각해. 신의가 있는 분입니다. 왜냐? 아내분이 삼성전자 출신이고요. 결혼식을 고대에서 했습니다. 아, 대단히 신의가 있으신 분입니다. 역시 학연지연 혈연은.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던 게 그 코치들의 지도 방식은 문화가 바뀌면서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옛날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연구를 안 하니까 좀 더 많이 알고 많이 연구한 코치가 기술을 전수해주는 진짜 가르치는 그렇죠. 뭐 이런 코치였다면 뭐 김용달 코치가 그런 케이스잖아요. 근데 지금은 선수들이 알아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서 뭐 문제점을 원포인트 레슨해주는 그런 코치들이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소통 능력이 뛰어난 코치들이 대세죠. 지금 기술을 전수하는 기술자 느낌이 아니죠, 요즘은. 만드는 사람은 오히려 2군에 있어야 돼요, 사실. 네. 그 말이 진짜 딱 정답인 것 같아요. 2군 코치의 성과를 두고 이제 좋은 그런 기술적으로 얼마나 뭐 누구 매직이다 이 붙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그러니까 그 박흥식 지금 이제 2군 감독 있잖아요. 그렇죠. 기아 감독도 이제 뭐 길렀다는 물론 이제 혼자 기른 건 아니지만 뭐 이승엽이라든지 서건창, 박병호다 이런 선수들이 잘 나갈 때 자기가 이제 좀 더 뭐 가르쳤다 이게 아니라 어릴 때 이렇게 좀 지도를 해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뭐 박흥식 코치만의 공은 아니겠지만 뭐 확실히 그런 지도자를 만나는 것도 선수한테는 복인 것 같아요. 딱 성장해야 될 때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는 코치가 좋은 코치라고. 요즘에는 기술적인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선수들이 욕해요. 그렇죠. 뒤에 가서 저거 2할 오픈도 못 친 게 이러면서 막 욕해요. 예. 그 개막 연습 경기 때였나요? 그 염경엽 감독이 투구 이제 지도를 하는 걸 보고 엄청 댓글이 많이 달렸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됐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선수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를 해주는 코치가 좋은 코치라는 게 요즘 또 대세죠. 예. 조현식 씨는 누구를 좀 선택했어요? 네, 저는 김종훈 선수로 해봤습니다. 안 겹치게 하려고 다 피했는데요. 뭐 김종훈 선수도 롯데에서 데뷔는 했지만 롯데에서는 짧게 뛰었고 삼성에서 10년간 이제 뛰면서 팀의 영광을 이제 함께 했죠. 예, 이게 뭐 유비가 입촉하는 과정에서 땅을 하나씩 얻어 나가는 과정이 이제 김종훈 선수 영입 이후에 뭐 물론 한국 시리즈에서 좌절하고 이제 어려움도 겪었지만
포스트 시즌 성적이 또 좋았어요. 아, 나름 그렇죠. 나름 네. 가을 사나이였던 그렇죠. 네, 김종훈 선수. 가을 사나이가 많아요 삼성도 은근히. 예전에는 가을에 못하는 선수들만 많았는데 이게 삼성은 또 묘한 게 좀 평소에 정규 시즌에 잘하던 선수들이 가을에 약한 선수들이 많고 좀 평소에는 기회가 없던 선수들이 가을에 잘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동찬 선수도 가을 되면 굉장히 잘했었고 오히려 막 김시진, 김일용 좀 이런 분들은 옛날로 가면 가을에 약한 모습 보이기도 하고.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 되게 마음이 아픈 게 김시진 감독을 전 되게 좋아하는데 가을에 약한 사람의 대명사가 돼버렸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국내 야구 팬들이 메이저리그 보다가 커쇼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 약하잖아요. 커쇼 선수가 털리면은 뭐 커시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한테는 레전드이자 그리고 실제로 되게 좋은 분이잖아요. 지금 지도자 거쳐서 지금 이제 KBO의 국가대표팀 기술위원장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워낙 근데 뭐 김시진 감독 같은 경우는 포스트 시즌에 약한 것도 있었지만 정규 시즌에 워낙 많이 던져서 그런 좀 것도 그런 게 있죠. 있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이번에는 LG입니다. LG는 좀 몰표가 나왔는데요. 이종렬 코치가 3표를 받았죠. 만장일치입니다. 이제 이분이야말로 저는 간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간홍 일러스트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약간 눈 이렇게 작게 뜨고 네, 이렇게 네.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게 비슷하게. 이종렬 코치 같은 경우에도 뭐 원클럽맨이죠. 91년에 입단을 해서 2009년까지 무려 1654경기를 뛰었고요. 통산 WAR이 12.65예요. 그러니까 매년 꾸준히 조금씩 성적을 내신 거죠. 근데 그 흔한 3할 10홈런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꾸준히 버텨왔다는 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그것도 이제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만큼 팀에서 딱 필요한 자리를 우리가 그 테트리스 하다 보면은 나올 수 없는 모양인데 이 모양 조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이종렬 코치도 현역 시절에는 딱 요만한 구멍이 있는데 여길 채울 선수가 어디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선수였다 하는 생각이 들고 비슷하게 짚어주셨는데 19년 동안 뛰었는데 통산 안타가 1000안타를 조금 넘었어요. 1175안타. 1000개는 넘으셨군요. 1000개는 넘으셨는데 1년에 60개 정도 쳤어요. 대충. 그러니까 그만큼 뭐 임팩트가 있지는 않았지만 19년 동안 20년 가까이 한 팀에서 뛴다는 건 그것 자체로도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종렬 선수 같은 경우는 팀이 어려울 때 잘 메워준 게 컸어요. 뭐 LG가 그 한대화 선수 이후에 그렇죠. 정성훈 선수가 올 때까지 3루수가 늘 구멍이었는데 그때 이제 3루수 제일 많이 해준 선수가 뭐 송구홍 선수도 있지만 이종렬 선수가 많이 3루를 맡아줬었고 2루수도 뭐 신국환 선수 이후에 약간 자리가 비어있을 때 또 2루수로 또 많이 뛰어줬고요. 뭐 구멍마다 잘 메워줬던 선수죠. 뭐 말년에 1루도 많이 봤었고요. 뭐 어쨌든 팀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어쨌든 뭐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스위치 히터 성공 케이스였잖아요. 네. 뭐 스위치 히터라는 건 또 그만큼 감독이 쓰기 좋은 선수거든요. 뭐 상대 투수 유형에 상관없이 쓸 수 있다는 거니까. 또 작전 수행 능력이 굉장히 좋았던 선수로 그렇죠. 또 기억합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신국환 선수 이름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그렇죠. 웬만하면 언급되지 않을 럭키 가이였나요? 럭키 보이였나요? 럭키보이였던 것 네. 같아요. 옛날에는 그 백업급도 별명이 다 있었어요. 그 별명을 지어주는 게 이제 다 스포츠 기자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도 이제 남아 있는 별명 중에 뭐 대표적인 게 오승환 선수의 뭐 돌부처 뭐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스포티비 뉴스에 있는 이재국 선배가 지어준 지어주죠. 그게 남아 있는데 요새는 근데 보통 선수들의 별명을 팬들이 지어주는 거 지어주시죠.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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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언론에서 쓸 수 없는 별명을 너무 간혹 그런 게 있죠. 네. 그래도 대개는 좋은 게 많아요. 집단 지성의 힘이 확실히 요즘에는 네.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기아 타이거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아는 4명의 의견이 모두 엇갈렸는데, 죄송합니다. 3명의 의견이 모두 엇갈렸는데, 사실, 미축 형님은 지금 여기 저희가 방송 같이 못하고 있지만, 다른 분을 주셨거든요, 기아도. 그래서 4명 일단 말씀드렸는데, 일단, 미축 형님만 그럼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미축 형님은 일단 곽정철 선수를 했고, 곽시인. 네, 어울리네요. 네. 정말 좋은 선수인데 참 안타까워요. 부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능력을 다 못 펴서 참 아까운 선수인데, 저 먼저 그 얘기를 할게요. 전 김주영 선수를 뽑았는데, 간선미급도 안 되지 않나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미방입니다. 네. 배신했죠. 거의 그 기대를 배반했죠. 팀의 그렇죠. 팬들을 그렇죠. 배반한. 기대를 저버린 걸로는 뭐 KBO 리그 1등이죠 사실. 네. 김주영 선수가 정말 어떤 면으로 봤으면 좀 대단한 게 이 선수가 2004년에 데뷔를 해서 2018년까지 15년을 프로에 있었어요. 근데
WAR 합산이 제가 알기로 마이너스일 그렇죠. 거예요. 제가 그때 터지지 않은 유망주 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WR이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오랜 시즌을 뛰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정말. 그게 진짜 능력이라면 능력인데 이게 근데 지도자들 제가 만약에 근데 뭐 감독이나 타격 코치를 하더라도 포기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기아를 쓰고 갔어도. 싶죠. 예. 맞으면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그 순진무구한 표정은 이 선수를 한 번쯤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만듭니다. 2017 한국 시리즈가 생각나네요. 그 연예인으로 치면 이제 남창희 같은 거거든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그 라디오스타에서 남창희 씨가 견자단 자기 닮았다고 표정 쓰고 기억나요. 그걸 보고 김구라 씨가 이것 때문에 창희에 대한 기대를 못 버리는 거야. 근데 재능이 참 있는 선수였는데 정말 안 터지고 너무 안 터져서 아쉬워요 사실. 그렇죠. 2016년에는 홈런 19개도 치고 제가 이때 인터뷰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순박한 눈빛으로 저도 좀 더 잘하고 싶은데 올해는 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내가 잘해서 좋은 것보다 주위에서 기대해줬던 사람들한테 이제는 좀 고맙다고 얘기할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다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17년에 진짜 한국 시리즈 대참사를 낼 뻔했었죠 정말. 참 그때 고맙다고 하지 않았나요? 살려줘서 고맙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였던 것 그런 같은데요. 얘기가 기억나요. 네. 저는 한 남자 이제 우리 김종국 아. 선수를 골라봤는데요. 사실 조금 간소미급을 약간 넘는 느낌이 있긴 해요. 또 1차 지명이잖아요. 또 김주영 선수도 그렇고 뭐 곽정철 선수도 그렇고 다 1차 지명이네요. 사실 뭐 96년에 입단해서 2009년까지 뛰었는데 근데 사실 뭐 아무래도 좀 수비형 선수다 보니까 뭐 화려한 선수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팀에서 필요로 한 뭐 수비 역할 잘해줬고 뭐 주루 뭐 이런 것들에서 괜찮았고 사실 또 팀의 리더로서 또 많은 역할을 했던 선수이기도 하고요. 뭐 WAR 총합이 제가 뽑은 선수 중엔 제일 많아요. 19.46. 그러니까 네, 상당히 좋은 편이긴 한데요. 저는 좀 기아에서는 마땅히 간선미급을 오히려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약간 이제 기아보다는 이제 해태로 넘어가면은 네. 좀 있긴 있죠. 뭐 이제 최혜식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김종국 선수도 해태에서 우승 경험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네. 네, 저는 유동훈 선수인데요. 한 시즌 정말 빛났던 시즌이 있긴 한데 2009년. 네, 간손미로서의 자격이 충분합니다. 네.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네. 이분은 간소입니다 네, 느낌이 있어요. 딱 이름이 뜨면 그렇지라는 얘기가 나오죠. 네. 그 제일 유명한 게 그거잖아요. 옛날에 그 MBC ESPN 시절에 그 투수 교체하면서 뭐 이렇게 공수 교대하는 음악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적 있었어요. 관중석에서 보는 뷰로 이게 카메라 잡아줬는데 뒤에서 유동훈 선수로 이제 투수 교체가 되니까 유동훈 안 돼. 2000년대 중반 같은데요. 기억이. 네. 한창 이제 많이 맞았을 때인데 이제 그런 투수였다가 2009년에 완전 리그 최고의 마무리 투수가 됐죠. 그때 네. 정말 FIP를 보면 아시겠지만 운도 좀 따라줬고 네. 좀 많이 따랐던 네. 시즌이죠. 근데 정말 잘해줬어요. 그때 이제 의문의 활약이 되게 많았어요. 김상훈 선수도 거의 70타점 뭐 이 정도 했었고요. 우승을 할 수밖에 없는 시즌이었습니다. 전 유동훈 선수 하면은 정말 제일 기억이 나는 게 은퇴 시대전 제일 기억이 나요. 자동차. 그 사이드 미러가 아니죠. 그 창문 열어놓고 그 사이로 이렇게 볼을 통과시키는 멋진 은퇴식이었죠 정말. 네. 네. 근데 만약에 그때 좀 삑사리가 나서 사이드 미러 맞고 그랬으면 좀 많이 민망했을 것 같은데 네. 한 번에 그렇게 성공시키는 거 보고 역시 승부사다. 좀 프로다. 들었어요. 네. 기아의 그 스포츠 마케팅 3대 성공 사례가 그 라파엘 나달, 블레이크 그리핀 그리고 유동훈 선수예요. 그 정도인가요? 그 창문 통과 못했으면 실패인데. 아니 제 그때 학교 후배가 홍보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 진짜 걱정을 되게 많이 했대요. 근데 유동훈 코치가 정말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와가지고 고마웠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차를 갖고 연습을 한 건가요, 그러면?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궤적을 연구를 많이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를 진짜 놓고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비용이 아니 뭐 하면서. 세계적인 네. 기업인데요. 뭐 기아니까 뭐 차 한 대 정도야. 네. 어차피 창문 없는 차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팀은 롯데입니다. 뭐 롯데는 뭐 간선미급이 거의 풍년이죠. 정말 고민 많이 여기는 했어요. 관우 장비가 없어요. 아니 관우 장빈이 있어요. 이대호, 최동원. 중간급이 없죠. 네, 뭐 좀 여러 선수가 나왔는데 참고로 이제 미추경님은 제가 고민을 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 문규현 선수를 골랐는데 저는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이우민 선수를 골랐습니다. 구 이승화, 현 이우민 코치. 네. 사실 뭐 이우민 코치도
진짜 롯데 감독들이 사랑했던 선수죠, 거의. 저랑 이제 나이가 같은데 2001년에 입단을 해서 2017년까지 뛰었는데요. 딱 1000경기를 넘겼더라고요. 1003경기를 뛰었는데 WAR이 0.53입니다. 그러니까 이 WAR의 취지, 그 리그 대체 선수 자원에 딱 맞는 선수죠. 어떻게 보면 가장 리그에서 평범한 선수. 뭐 외야 수비 능력이야 뭐 굳이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뭐 역대급 수비 능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보면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정확하게 판단은 할 수 없지만 물어보는 코치님마다 뭐 수비로 투표를 하면 항상 이승화 선수 이름이 나왔었고요. 뭐 포구 좋고 판단 바르고 뭐 발도 빠르고 이상한 게 발이 빠른데 근데 주루가 잘 안 됐던 건 좀 신기하긴 했어요. 보통 이제 그걸 BQ의 영역이라고 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유민 선수 수비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면 한 2000년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2008년 9년쯤에 스포츠 신문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감독님들 상대로 자기 베스트 라인업을 꾸려봐라 했었는데 중견수의 이우민 선수를 그 당시 이승화 선수였죠. 노원 감독님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이렇게 사진 딱 이렇게 해갖고. 아니 그 정도로 뭐 수비 능력은 압도적이었고 어깨도 심지어 좋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뭐 수비로는 최고의 외야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감독님들이 시범 경기, 뭐 캠프 이런 때는 꼭 올해 주목할 선수 이승화 얘기를 하지만 결국 공격 때문에 뭐 크게 꽃을 피우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17년 동안 프로 선수 생활을 했으니까 뭐 나름대로 굉장히 롯데에서는 좀 좋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우민 같은 선수를 보면 좀 스타가 되지 못했으니까 좀 어떻게 보면 성공하지 못한 야구 선수라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아닙니다. 프로밥을 먹으면서 20년 가까이 한 구단에 있었다는 것만 하더라도 무언가 하나는 진짜 있었기 때문에 구단에서 야구단에서 버틸 수 있는 거니까 저도 되게 좋아하는 선수였거든요. 워낙 인성도 좋고 역시 롯데 담당을 해서 애정이 있습니다. 애정이 있군요. 네. 아니 지금 여기 지금 나왔던 선수 뭐 문규현, 이우민 말씀하셨는데 저는 강영식을 뽑았거든요. 다 같이 뛰던 선수들이에요. 그 시절의 롯데. 네. 네. 간선미만 있었던 롯데. 이대우와 8난장 시절 아니에요? 이대우 이제 가고 나서 네. 이제 2011년 부터 그때부터 이제 물론 이제 손아섭, 전준우 이런 선수는 빼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곧바로 손아섭이 관우, 뭐 이제 전준우가 장비라고 하면 바로 밑에가 이제 바로 간수미 짝이에요. 그래도 강민호 선수도 있었네요. 강민호 가르시아 있었군요. 선수도 네. 있었고 뭐. 좋은이라 칩시다. 네. 5대 장군은 있었어요. 그래도 총나라랑 비슷한데요. 이게 보면 위나라는 인재가 많은데 촉은 이제 뭐 네임드 빼면은 약하죠. 이 정말 팀 차이가 큰 게 두산 보세요. 장원진인데 여기 최다 안타왕이 간섭인데 여기는 뭐 너무 근데 제가 사랑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강영식 선수 얘기를 좀 할 텐데 롯데 팬들이 또 사랑했던 선수죠. 네. 아니 길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이 선수도 느낌 딱 오지 않습니까? 강영식 하면은 간소입니다 이렇게. 롯데 자완하면은 딱 가드겸 강영식 두 명 아닙니까? 강영식 선수 하면 아직도 생각나는 게 그 선수 생활 말년에 그 부들부들하는 그 황종립한테 홈런 맞았을 때였잖아요. 맞아요. 광주. 네. 무등구장에서 벌써 우리 방송에서만 두 번째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황정립 선수가 이렇게 많이 언급되는 방송이 없어요. 그만큼 임팩트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강영식 선수가 아마 9년 연속 50게임 그렇죠. 출장인가 기록을 세웠을 거예요. 아마 그거 못 깰 것 같은데요. 웬만해서. 요즘은 이제 그 레프티 스페셜리스트가 없어지는 추세라서 이런 50경기 이상을 10시즌 동안 9시즌 동안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최고 기록이 아마 조응천 선수가 갖고 있을 거예요. 10시즌 넘게 했었던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진짜 그 원포인트 릴리프가 없어지는 추세니까 이런 선수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까, 이제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또 강영식 선수 여기서 한번 거론하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사실 좀 고민을 했던 게 저 이명우 선수도 좀 고민을 했거든요. 또 롯데 자완인가? 얘기하다 보면 다 비슷한 급이에요, 다 이게. 네. 사실 저도 가드겸 코치 되게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안 뽑았던 게 마지막에 SK 갔거든요. 미방입니다. 미방이에요. 우승 또 거기서 또 많이 우승을 했죠. 했어요. 네, 2번 미방처럼 말년이 좋아요. 조현식 씨는 누구 골랐어요? 저는 박종윤 선수로 했습니다. 다 고만고만하죠. 또 우리가 애정하는 선수네요. 또. 이 중에 이제 공격력으로는 박종윤 선수가 제일 그러네요. 우세했죠. 네. 네.
우세했나요? 우리 했죠. 그러니까 뭐 이대호 선수가 일본으로 간 뒤로 이제 주전 1루수로 낙점이 됐는데 양승호 감독이 이때 굉장히 그러니까 기대는 아니고 해줘야 한다. 이제 의무감을 굉장히 심어줬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참 그 수비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너무 좋은 선수였는데 타격 하나가 안 돼가지고 이게 너무 진짜 순박하잖아요. 사실 네. 얘기를 좀 해보면은. 근데 이제 박종윤 선수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하면은 높은 공 대처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낮은 공은 기가 막히게 걷어올렸는데. 스윙 궤적상 네. 뭐. 그래서 매년 이제 보면 인터뷰 해보면은 올해는 이제 높은 공 대처를 하기 위해서 뭐 타격 자세를 어떻게 바꾸고 이런 얘기를 항상 했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끝까지. 이제 그것만 좀 대처가 됐으면은 박종윤 선수도 좀 더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양산 쪽에서 어디 야구 그래요? 한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뭐 이인구 선수 뭐 이런 선수들 다 비슷한 데서 하고 있으니까 그리우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한번 요즘 다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뭐 전화번호 다 뜨고 하니까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손미미의 삼국야구 42회는 여기까지입니다. 43회에서는 한화와 SK, 키움, NC, KT의 간손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홍, 송건, 미축이 이제 촉의 중심들이잖아요. 위나라와 오나라에도 이런 간손미 같은 인물들이 있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